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요, OSS 유학을 권하는 1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거하는 15가지에 해당하는 아이는 OSS로 보내주시면은 정말 큰 효과를 얻으시고, 그리고 무척 만족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15년 동안 이제 OSS를 운영해 오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은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아이. 이런 아이들 OSS로 보내주시면 대박 납니다. 근데 이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는 그 수학 같은 거는 잘하는데, 희한하게 영어 말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참 희한하게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이런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OSS에 오면은, OSS는 이제 그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시간을 정해줘 놓고 그 시간만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어가 꼭 공부라기보다 그냥 영어가 생활이잖아요. 그죠? 이 나라에서 뭐 다 들리는 것도 영어고 모든 게 그냥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그냥 된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고, 또 희한하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많이 뒤처졌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OSS를 보내시면 무조건 됩니다. 그거는. 근데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전에는요, 그 OSS 유학 오는 것의 아주 가장 큰 목적이 어쩌면 그게 다였는지도 몰라요. 뭐 다른 얘기하면 뭐 부모님도 별로 귀에도 안 들어왔고, 그게 뭐예요? 당연히 영어 얘기죠. 영어 때문에 OSS 유학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어가 OSS로 유학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였고, 절대적으로 거의 뭐 80, 90%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OSS에 유학을 보내는 이유 가운데 영어는 3분의 1 정도, 한 30% 정도는 영어 때문에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지금부터 제가 14가지를 얘기할 거잖아요. 많은 이유는 영어 외적인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해서 꼭 영어 때문에 OSS를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어는 그냥 그저 기본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던 아이, OSS로 보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영어 유치원도 나오고 또 나름 영어를 하긴 했는데 본토에서 영어를 한번 이렇게 함으로써 정리를 해보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OSS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영어 그 자체만을 잘하고 배우고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특히 뭐 강남 같은 데서는 워낙 인프라가 좋습니다. 뭐 빌딩형 국제학교도 있고, 또 워낙 이제 영어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영어 그 자체만을 뭐 공부하고 시험 보고, 특히 시험 보는 영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유학 안 와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OSS에 영어를 배우러 오는 것은요, 뭐 토플이나 무슨 뭐가 됐던 학교, 특히 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이런 영어 때문에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영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에 있는 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 따는 영어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요. 절대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도 영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하는 영어는 시험 영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영어는요, 살아있는 영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함께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영어가 언어로서의 영어죠. 말 그대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런 영어를 얘기하는 것이 점수 따는 영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꼭 책으로 배우는 영어가 아니라 정말 문화 속에서. 근데요, 이거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오거나 이민을 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뭐 캐나다에서 살고 뭐 미국에서 살고 그랬지만
우리 그 OSS 아이들처럼 캐나다 가정에 이렇게 홈스테이 하는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무슨 뭐 캠핑카 타고 이렇게 막 어디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들 문화 속, 정말 그 캐나다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서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살긴 했지만 말로만 살았지 별로 그렇게 캐나다스럽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또 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별로 미국 애들처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배우는 영어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학교도 다녀보고 그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하고 생활도 같이 하면서 읽고 쓰고 이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죠? 확실히 다릅니다.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유튜브나 뭐 랜선 여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여행을 부딪히면서 느끼는 거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책으로 여행 간 거하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했지만 절대 그거를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히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점수 따는 영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수 따는 영어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에서 완벽하게 영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조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도 나오고 뭐 외국 그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도 해서 상당히 영어를 잘한다. but 하지만 정말 살아 움직이는 영어를 그들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꼭 한번 와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책 읽는 습관을 좀 길러주고 싶다 라는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애가 참 책하고 친하지 않은데 기왕이면은 그게 영어책하고 좀 더 친하면은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독서 습관을 들이기는 하는데 그걸 영어로 또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독서 습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머리 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공부하고 이러는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평생 이 책과 함께 살아가는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활운동도 습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독서하는 습관, 특히 영어책 읽는 습관을 좀 들여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평생 영어책을 늘 두고서 읽고 사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OSS로 보내주십시오. OSS의 리딩 프로그램 대단합니다. 그렇게 책 읽지 않는 아이들도 오면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책 읽기에 전부 다 빠집니다. 우리가 AR 시스템으로 OSS 아이들은 항상 손에는 책이 있고 책 읽기를 늘 아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아이들에게 갖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OSS로 보내주십시오. 자, 네 번째는 자기주도형 학습을 배우고 싶은, 그러니까 공부를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습관을 좀 갖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OSS로 보내주십시오. OSS는 아주 그 유명한 그 플래너라고 하는 자기주도형이 아주 기본인 거죠. 플래너를 적습니다. 매일 이번 주의 학습 목표, 또 이번 주의 생활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자기 반성을 하고 또 내일 할 거를 그 전날 미리 계획을 세고 이런 거 플래너가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한다라는 거에서 OSS 아이들은 인원이 많이 있어도 그 아이들이 하는 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 과제가. 자기 능력에 맞게끔 자기가 세운 계획으로 자기 거를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 주도형 학습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이끌어 간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OSS의 아주 큰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주도형 학습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형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스스로 뭐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끔 해주는 거. OSS의 큰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조금 뭔가를 부모가 맨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를 하는 습관을 좀 갖고 또 자기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좀 갖게 하고 싶다. 그런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OSS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다섯 번째예요. 그동안 부모의 손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자율성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성이 좀 부족한 아이들. 꼭 시켜야 하고, 뭐 이렇게 뭐 쭈삣쭈삣하고 그런 아이들. 사회성 기르는 데는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 요즘 외동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외동들은 티가 좀 납니다. 사실은 좀 티가 나는데 그래서 어떤 그 분들은요 외동이기 때문에 일부러 OSS를 보냈다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OSS가 또 유명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유명하냐면 참 아이들이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고 가정 환경이 다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참 그런 어떤 인성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그 사회성 기르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혼자 스스로 뭘 잘 못하고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 또 외동이어서 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사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OSS 선생님들이 다 그걸 지켜봐 주시고 그런 거를 길러주시잖아요. 그런 아이들 꼭 한번 보내보십시오.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많이 있죠? 제가 면담할 때 보면은요, 선생님 저 스피치 하는 것만 안 하면 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얘는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면제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OSS에 일단 오면은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됩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나와서 스피치 하는데요. 그건 처음에는 쭈삣쭈삣합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조용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 나라 문화가 또 굉장히 뭐 학교 가서 보면 막 발표하느라고 막 손발 다 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문화고 또 아무도 빈정되지 않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씩씩해집니다. 발표 잘합니다. OSS는 또 스피치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처음에는 매주, 그 다음에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데 원고를 자기가 쓰고 그거를 외워서 또 발표하고 또 제스처라든지 목소리 훈련, 발성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OSS 생활을 조금 하는 아이들은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 막 떠듭니다. 뭔가를. 오송식처럼.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무슨 기자회견할 때, 뭐 이렇게, 이거 기자 얘기하세요. 뭐 질문하세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달 TV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발표하는 게 있어서는 정말 OSS 짱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내주시면 잘합니다. 나중에 다 잘합니다. 발표 안 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라고 온 애들도 다 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책임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애들도 다 책 읽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쭈삣쭈삣 되는 아이들 꼭 OSS로 보내주십시오. 자, 7번째. 그동안 너무나 비교를 당해서 특히 공부를 못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 OSS 보내주십시오. 저는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는데 제 자신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존감만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는 아마 오성식 쫓아갈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저는 그렇게 저는요, 공부가 인생의 절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중요하죠. 근데 공부도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따로 있고, 말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따로 있고, 뭐 미술 그리면 행복한 사람이 따로, 이게 다 각각의 잘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공부가 인생의 다인 것처럼 그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람 취급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무 공부 그런 얘기만 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OSS로 보내주십시오. 확실히 자존감을 찾아줄 겁니다. OSS에서 한 1년 이상 경험하고 돌아가면은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자존감 짱짱해집니다. 그 모습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OSS에 온 아이들 가운데는요, 물론 처음부터 사진 찍을 때 빵긋빵긋 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불만스럽거나 뭔가 과묵하다거나 뭔가 웃지 않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밝아집니다. 묘하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존감 회복하는데 OSS 최고입니다. OSS는 늘 아이들에게 칭찬만 합니다. 칭찬만 합니다. 그렇다고 혼내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혼낼 땐 애들에도 항상 보듬어주고 뒷정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 OSS를 보내주십시오. 자존감 찾는데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편식이 심한 아이.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편식이 심한 아이들 꽤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 근데 OSS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신교육도 참 많이 시킵니다. 정신교육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우리가 한 톨도 그냥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 다 먹게 합니다. 물론 강제로 먹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편식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거 칭찬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OSS의 식사는요, 가히 세계적입니다. 네, 정말 최고입니다. OSS 식단. 네, 그러니까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먹는 거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한식을 매일매일 공급하고 아이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편식도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는 거가 중요한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 OSS로 보내주시면은 참 많은 효과가 있다. 자, 이번에는 9번째, 모든 것을 너무나 여유롭게 살아서 경제관념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에게 선생님 우리의 경제관념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OSS로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이요, 부모 밑에서 부모가 물건 이렇게 사주고 맨날 이러다 보면은요, 귀한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OS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뭐랄까, 자기가 돈 쓰고 이런 거 다 자기가 정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경제관념이 굉장히 철두철미해지고, 또 선생님들이 그 돈의 귀함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깍쟁이가 됩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거 안 합니다만 한때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한 박스 6개 들었습니다. 그거 사다 주고 아이들에게 이게 공짜가 아니라 이게 공짜가 아니라 부모님이 준 용돈에서 이 돈을 뺀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막 반납합니다. 안 갖겠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이거 대신에 돈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준다 그러면은 안 갖습니다. 돈으로 달라 줍니다. 다시 하기서 애들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공짜라 그러면 해달라 그러는데요, 너희들 용돈에서 부모가 주신 너희들 용돈에서 이 돈을 뺄 거야 그러면은 다시 반납합니다. 다. 아이들이요, 굉장히 돈에 예민합니다. 생각보다 예민하고요, 부모님이 귀하게 벌어주신 돈을 자기가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OSS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10번째,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면 보내주십시오. 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내 아이의 장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소중했나? 우리 아이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이게 막 부모님 눈에 보인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문득 와, 정말 우리 가족이 소중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존재였구나. 엄청난 그런 걸 느낀답니다. 부모의 소중함 굉장히 느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다시 외국 안 나가려고 그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제 여기 캐나다에 있는 그 홈스테이 엄마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입니다. 남의 엄마잖아요.
mom 이러고 부르긴 하는데 내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내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이렇게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면 비로소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 부모의 고마움을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내 아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리모컨, 부모가 이렇게 하고 막 부모의 관섭이 많은데, 여기서는 부모님의 리모컨이 안 먹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객관적인 내 아이의 상태를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저렇게 뛰어난 점이 있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은요, 절대 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애기 같죠? 아닙니다. 애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보다 어른처럼 잘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자, 11번째는요,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심지어 이런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그 우울감을 겪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OSS 한번 보내주시면 드라마틱하게 정말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의, 어린이의 공통점. 와이프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와 아이들, 어린이의 공통점. 그건 뭐냐면요, 그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 남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요, 그냥 밥만 잘 주고 관섭 안 하고 그러면 잘 지냅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여자들은 되게 불안해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 아빠들이 듣고 계시면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자들은요, 여자들 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와 아내, 여자는 늘 내가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이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됩니다.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좋아해, 너는 이 세상의 최고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또 와이프로 하여금 편안한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받게끔, 나는 이런 울타리 속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어. 이렇게 내 남편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남자하고 여자가 사이가 안 좋아갖고 같은 집에서 살긴 하는데 이혼은 안 하고 같이 산다 그러죠. 남자는 사랑이 없는 집에서도 남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하숙집처럼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남자들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그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여자에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여자가 되어봤지. 내가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좀 나서는가?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어머니들하고 엄마들하고 여성분들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심리를 많이 알게 돼서 그래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남자들은요, 그거 잘 모릅니다. 아마추어 남자들은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뭐 잡아놓은 뭐 물고기인데 뭐,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냥 뭐 월급 주고 뭐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하고 여자는 공통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저는요, OSS에 이렇게 처음 오면은요, 알게 모르게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우울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결국은요 사랑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 OSS의 학부 모델 가운데는 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OSS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표어가 있는데 OSS는 사랑입니다. 정말 OSS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퍼주고요. 선생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너에 대한 관심과 너가 잘 되기를 바래. 그리고 포옹해주고 선생님이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열리면서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국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결과물이라고요. 이 세상에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OSS는 진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하고 뭔가 편하지 않은 아이들,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OSS에 오면 얼굴이 환하게 펴입니다. 진짜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OSS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요 12번째네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라고 충분한 교육 기회하고 또 돌봄을 줄 수 없는 아이들, 그런 경우 있죠.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지금 부모가 그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는 한참 일할 나이고, 또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 뭐 부부 의사, 엄마 아빠 다 의사라든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전문적인 일을 또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고 뭔가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사실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려면은 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전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바쁘다 보면은 사실 가정주부로서의 엄마의 역할을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럴 때 OSS에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름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부모님을 대신해서 충분한 사랑과,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그 교육 기회, 다양한 교육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 그런 거, 내가 애들이 한창에 4, 5학년 뭐 요때 너무너무 중요한 나이인데 엄마가 너무 바빠갖고 애를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꼭 OSS를 보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 13번째, 틱 또는 뭐 과체중, 뭐 이런 등등에 해서 어떤 이유로든 주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 OSS로 보내십시오. 여기서는요, 문화 자체가 워낙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생긴 거를 가지고 놀림감을 한다던가 큰일 납니다. 이 나라 문화에서는요. 그래서 무슨 장애를 가졌거나 틱이라든가 심지어 심지어 밤에 오줌을 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5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있고 꽤 있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빈정대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환하게 펴니다. 환하게 펴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염려하시지 말고,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꼭 OSS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14번째,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넓은 세상을 한번 체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 OSS는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로 종합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말 먹는 거 잘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이잖아요, 여기가.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은요, 여기는 그 마리화나도 불법이 아닌 나라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머, 캐나다가 그런 나라야? 그런 데를 어떻게 보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문화의 특성인데요.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마리화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엄마가 뭐 새로운 남편하고 사는데 그 집에 전 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오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다면은, 아이들이 참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엄마, 처음엔 좀 충격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 반에 장애아가 있으면은요, 장애아를 돌보는 그 국가 공무원 선생님이 한 분 옆에 따라 붙어서 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도 아이들이 되게 자극을 많이 받고요. 뭐 동물 사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는 따라쟁이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정답이 쌓고 정답이 있는 것만 같은 교육을 시켜갖고 편협된 사고방식을 갖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옳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넓은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이게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도 사고가 경직된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지난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면은요, 그만큼 변하지가 않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 이런 사고의 경험을 시켜주면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키 크는 것처럼 키와 함께 그런 사고가 자란다니까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질환,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해서 환경을 한번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비염은 100%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기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비염 같은 거는 확실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토피성 질환도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애게,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아이도 보내주십시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요, OSS는 더 이상 그냥 영어 좀 배우라고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을 지금 듣고 계신 OSS를 경험하신 재학생 또는 졸업생 학부모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말 동의하십니까? 절대 OSS는 영어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그냥 덤이고요. 아니,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도 앞에서 여러가지 수많은 이유 때문에 OSS를 보내는데요. 그것은 개개인이 갖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OSS를 보내는 거니까, 혹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OSS를 한번 노크해 보십시오. OSS는 갔다 오신 학부형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만족해서 또 동생들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